자유와 개성이 넘쳐나는 곳, 우리는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누군가를 뒤쫓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놈이 제 자식이에요. 사지 욕심 멀쩡한 놈이 저러고 휘청거리고 술에 취해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아휴 내가 자신의 아들을 말려달라며 제작진을 찾은 52살의 정자 씨. 항상 성실하고 착했던 아들이 고주망태로 바뀐 것은 몇 달 전이었다고 합니다. 아우 제 술도 입에도 못 대던 애예요. 제가 얼마나 성실하던 애가 저 머리 깎은 것 좀 봐요. 저렇게 머리를 언제 빡빡 깎고는 그리고 매일같이 아주 저렇게 술에 쩔어가지고 저 휘청거리는 꼴 좀 봐요. 저기 놓으시라고요.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제가 지나가는데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가세요. 인사불성이 되어 매일 저렇게 시비가 붙는답니다. 엄마는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끼어들기조차 귀찮다는데요. 내 힘이 딸려갖고 내가 못 패는 거 쟤들이 대신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네 난 진짜. 야, 이거 누구야? 어? 너는 세대시기만 다니는 왜 그렇게 맞고 돌아다녀? 여기까지 왜 따라와 이런 거 달고 다녀가지고 빨리 진짜. 여기서 약진 사먹자. 응? 너 술기운 줄 아는 아니 멀쩡한 사람한테 왜 네가 왜 도대체? 멀쩡해? 이렇게 똑바로 걷지도 왜 못하는 애? 그러니까 진짜 짜증나게. 엄마와 무슨 원수라도 진 건지 밑도 끝도 없이 화만 내더니 이내 돌아섭니다. 사춘기를 보내면서도 속 한 번 썩이지 않았던 아들의 변화가 당황스럽기만 한 엄마인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따로 있답니다. 자냐? 이거 먹고 자. 아 뭐야 나가라고 이 집에서. 좀 이 집에서 꺼져줘 내 집에서. 왜 치우고 나가 그냥 딴 데 가. 왜 자꾸 여기만 껴들어 살라 그래. 4명으로 돼 있는 집인데. 그래 나가든 안 나가든 일단 눈앞에서 좀 마셔. 내가 쫓아내주면 나갈래? 엄마 속 편하게. 그걸 원해?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랍니다. 빈 그릇이나 내놔. 제 발로 안 나가면 직접 내쫓겠다는데요. 10년 전에 애 아빠가 사고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형우 앞으로 이 집 명의를 해놨더니 지 집이라고 이제 대가리 컸다고 날 나가라 그러네요. 어쨌든 엄마 불러서 온 거면 그냥 좀 다 가주세요. 집에서 좀 다 나가주세요. 같이. 홀 엄마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23살의 아들. 과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다음 날 숙취에서 깨지 않은 아들을 위해 정자 씨가 시장을 찾았습니다. 뭐 백숙이라도 하나 해서 먹여야지. 저러다 애 잡겠어요. 여기 백숙용으로 좋은 거 있어요? 네, 이거 오늘 들어온 시암탉 있는데, 시암탉 드릴까? 그건 얼마예요? 아주 좋아요. 그냥 씨암탉 말고 그런 거. 마음 같아선 씨암탉 한 마리 먹이고 싶은 정자 씨. 하지만 형호의 뒷수습을 하고 다니느라 잘 다니던 식당까지 그만둬야 했답니다. 그동안 나 일을 못 해가지고 벌어놓은 돈 이제 다 쓰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 뺐을 그 있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백숙 재료를 사서 돌아온 정자 씨. 그런데 왜 그러세요? 글쎄 이상한데요? 왜요?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시장에 나간 사이 형호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소동에 복도로 나온 이웃들은 형호의 행동에 기막히다는 반응인데요. 예전부터 언니가 형우 아빠 돌아가시고 진짜 애를 고생하면서 키웠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지 엄마 우산 없다고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서 기다리고 그러던 애가 왜 갑자기 저렇게 미친놈같이 저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세상에 이런 폐륜이 없다며 혀를 내두르는 이웃들.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잠깐만 나와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서영호 씨. 서영호 씨. 문 열어보세요. 경찰입니다. 경찰 출동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아들. 그런데 형호의 주장이 기가 막힙니다. 잘못 오신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 무슨 소리예요? 다른 분들이 다 어머니시라는데. 저 친구 어머니 맞아요. 어머니 맞습니까? 이 형우야 아니에요. 너 왜 이래? 어? 아니 아니라고요. 어머니 아니세요? 아니에요. 경찰분들이면 좀 시끄러우니까 데리고 가주세요.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며 잡아떼는 형호. 결국 두 사람 신원조회까지 하게 됐는데요. 최정자 씨가 근데 동거인으로 돼 있던데 보자 관계가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아, 그거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
형호의 말처럼 정자 씨 엄마가 아니랍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나나 형우 아빠나 두 번째 결혼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아기를 유산한 이후로 아이가 안 생겨서 혼자였고 형우 아빠는 형우랑 둘이 쭉 살아왔었던 거죠. 12년 전 형호의 아빠를 만나 재혼을 결심했다는 정자 씨. 혹시나 어린 형호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무척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형우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네, 괜찮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줌마가 형한테는 다 사준대잖아. 왜? 왜요? 저한테 점수 따시려고요? 아니, 그냥 우리 형우가 이뻐서 그러지. 저 신경 쓰지 말고 아빠랑 잘 만나세요. 전 아줌마가 우리 엄마 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괜찮겠어? 12살 때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가. 자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재혼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나 하는 게 역력히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형우를 보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했고 정말 내가 저 아이 엄마가 되면 잘해줄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세 식구의 행복. 그런데 여보세요? 아빠 회사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결혼 2년 만에 아빠가 먼저 저 세상을 갔죠. 아휴, 초혼 실패예요. 재혼에 신랑 먼저 보내요. 내 팔자에 기가 막힌데 그렇게 아빠를 떠나보낸 형호와 정자 씨. 그런데 재산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었다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형수님이 고생 많으셨죠. 어머니 잘 보살펴드리고. 네. 형수님, 저 잠시만. 형수님, 형님이랑 혼인신고 안 하셨어요? 네. 왜요? 아니 2년이나 같이 사셨는데 왜 혼인신고를 안 하셨어요? 지금 형님 퇴직금이랑 부동산 뭐 이런 것들 전혀 상속을 못 받으세요. 어차피 형우 아빠 살아있었음 다 형우 주고 싶어 했을 거예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정자 씨.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혼인신고 안 해도 괜찮아? 우리 둘 다 두 번째 결혼인데 그런 거 너무 큰 힘이 두지 말아요. 그러다가 내가 덜컥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뭐 바로 돈 많은 남자 만나러 가야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여보, 형우가 대학 갈 때까지 한부모 가정이면 혜택이 꽤 많더라고. 그때까지 조금만 늦추자는 거지. 형우가 대학 가고 나면 그때 혼인신고해도 늦지 않잖아. 자기야, 고맙다. 그럼 앞으로 나한테 잘해. 뭐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혼인신고도 안 됐으니 유산으로 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른들 나와라 그 집에서. 형우가 많이 걸렸어요.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는데 남들은 고아원에서 애도 데려다 입양해서 키우는데 그래도 2년 함께 살한 정이 어딘데 그 애를 두고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형우 뒷바라지는 하면서 형우랑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만 갖고 있었죠. 엄마 근데 일찍 왔네. 식당 11시까지 아니었어? 엄마 오늘부터 10시에 끝나. 그럼 잘 됐네. 엄마 그동안 너무 피곤해 보였어. 오늘은 좀 푹 쉬어. 응? 근데 형우야, 엄마 금방 또 나가봐야 돼. 어디를? 오늘부터 야간에 대리운전하기로 했어. 식당 일만 하면 됐지. 왜 또 대리운전을 해? 엄마 잠이 안 와서 그런다. 안 하면 안 돼?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때 그만둘게. 우리 아들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알았지? 형우가 저를 많이 키워줬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형우가 없었으면은 자식 키우는 기쁨을 알았겠어요? 남부럽지 않게 컸어요. 그냥 아빠의 부재만 안타까웠지. 우리는 뭐 행복한 모자지간이었어요. 저렇게 잘 커오던 애가 뭐 엄마 보고 나가라 그러고 시집이라 그러고. 처음에는 내가 뭘 쟤한테 잘못했나.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건 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필시 쟤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난 그 사실을 꼭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저렇게 애가 변했는지. 안녕하시고요. 두 분이 같이
사시는 걸로 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죠. 아 지금 명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 공범인으로 같이 집 주소가 같으니까 네. 우선 들어가셔서 잘 해결해 보세요. 네? 야, 형아야, 들어가. 그만 좀 뻗대. 얘 왜 이러니? 경찰의 중재로 겨우 집에 들어간 정자 씨. 그 난리를 겪고도 아들 먹이겠다며 백숙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이런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형우는 끝까지 성질만 부립니다. 저 썩을 놈 때문에 남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얘기가 다 나와버렸네. 일을 해주면 뭐 하냐고. 이 마음을 알아, 지가. 고기만이라도 좀 건져서 먹어. 밥은 이따 차차 차려줄게. 뭔데 이거? 먹으라고. 너도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니야. 엄마 상대로 싸우려면. 뭐가 이렇게 해? 왜 이렇게 뻔뻔해? 지금 남의 집 앉아가지고. 새끼가 도대체 말이 통해야 얘기를 하지. 어? 개몸 어떻고 넌 그냥 그 개몸 밑에서 야 10년 동안 밥도 먹고 이만큼 컸다 야. 뭐 하는 짓이야 너? 에이 새끼가 야. 갈수록 거칠어만 지는 형호의 행동. 대체 엄마의 무엇이 형호를 저리도 화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응, 나 먹고. 어머님한테 일단 사과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사과는 무슨 사과요?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럴 거면은 나가든가. 내가 나가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나가잖아요. 야, 도대체 얘기 좀 해봐. 내가 왜 갑자기 너한테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됐냐고. 그걸 좀 네가 속 시원히 얘기해봐. 내가 이해가 되면 네가 나가란 말 안 해도 내가 나갈게. 아우 좀 말 좀 하자 얘. 집을 나가라며 화를 내다가도 그 이유를 물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도통 속을 알 수 없는 아들 때문에 정자 씨 속은 타들어가기만 하는데요. 제 아까 보셨죠? 제가 뭐 딱 부러지게 엄마 뭐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없잖아요. 엄마가 아니라면 과연 아들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다음 날 혹시 형호의 일상을 쫓다 보면 뭔가 알 수 있지는 않을까요? 집을 나서는 형호를 몰래 쫓아가 봤습니다. 체육대학에 재학 중인 형호는 아침 일찍 캠퍼스를 찾았는데요. 친구들과 대화하며 해맑게 웃는 모습. 최근 들어 술만 먹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는 엄마의 이야기와는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평소하고 다른 모습을 좀 느끼지 않으셨는지 어떠셨나요? 그냥 똑같은데요 평소. 근데 요즘에는 네. 오히려 더 기분 좋아 보여가지고 제가 여자친구 생겼냐고 막 그랬거든요. 혹시 학교는 잘 나오세요? 아, 네, 잘 나오죠. 성적도 좀 좋고 저희 과에서는 나름 에이스라. 학교에서 마주한 전혀 다른 얼굴의 형호. 과연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밖에서는 모범생, 집에서는 페루나가 되어버리는 형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제작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형호에게서 더욱 기묘한 행동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오자마자 편의점으로 향하는 형호. 잠시 뒤 소주 한 병을 사서 나왔는데요. 또 술을 마시나 싶었는데 입을 한 모금 헹구더니 소주를 몸 이리저리 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소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형호. 그런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술에 취한 듯 위태롭게 휘청거립니다. 시민들과 부딪히며 자꾸만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형호는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아직까지 쫓아다니요. 뭐 술 누구랑 드셨어요?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왜요? 분명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휘청휘청 술 취한 연기를 하던 형호가 드디어 자신의 입장을 말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엄마가 만난 아저씨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 남기고 간 집에서 밥 해주고 TV 보고 아들인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속상하셔서 어머니 보고 나가라고 하셨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드디어 밝혀진 형호의 마음. 너 또 술 마셨어? 하지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엄마는 말도 안 되는 핑계라며 일축합니다. 남자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제 형호가 자꾸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만나게 된 건데
이제 와서 자기가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디서 될 만한 핑계를 갖다 대야지 그걸 갖다 핑계를 대는 건 아니에요. 그거. 어머니 그 저희가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오늘 하루 카메라가 포착한 아들의 두 얼굴. 이게 아무래도 심각하게 영상을 보던 정자 씨가 형호에게 향했습니다. 너 술 마시고 다니는 거 아니라며? 엄마 다 봤어. 어? 말도 안 되게 아저씨 핑계 대고, 어? 그 아저씨 네가 만나라 그런 거 아니야? 어? 엄마가 아저씨 만난다고 했어? 만나지 마. 가서 잘 살아 그니까. 나한테 이러지 말고. 너 그렇게 엄마 내쫓고 싶어?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친엄마야? 친엄마도 아니잖아. 너 그러면은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왜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니? 어? 내가 그래서 지금 이유 얘기하잖아. 그렇게 엄마가 싫어? 결국 잔인한 말과 함께 엄마를 밀어버린 형호. 과연 술 취한 연기까지 해야 했던 형호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형호의 집에서는 정자 씨가 교제 중인 상국 씨와 함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쟤 저렇게 멀쩡한 거 봤으면 됐죠 뭐. 잘 살 것 같네요. 저 기운으로. 제가 걱정돼서 못 나갔지 뭐. 나야. 아들의 두 얼굴이 엄마에겐 적잖이 충격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상국 씨는 여전히 형호의 행동에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는데요. 얼마 전에 얘가 나랑 찾아와서 뭐 정자 씨랑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 함께 살 능력은 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내가 어찌 얘가 뭐 계획적으로 뭐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됐어요. 그런 얘기 하지도 마. 아들의 바람대로 집을 떠나는 엄마. 모자로 살아온 10년의 세월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며칠 뒤 정자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아 여기 일하시는 네. 형우가 사고 치는 바람에 그동안 일도 못했는데 먹고 살아야죠. 뭐 어쩌겠어요. 고생한 제작진에게 밥 한 끼 사고 싶었다는 정자 씨. 하지만 정작 제작진을 부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좀 부탁도 좀 드려. 할 게 있어서. 저희한테요? 네. 이것 좀. 예. 이게 뭐예요, 어머니? 형우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해 먹기는 해 먹고 있나 싶어서 내가 몇 번 만들어서 형한테 갔었는데 내 얼굴도 못 보고 문 앞에 두면 그때 잘 사는지 궁금도 하고. 과연 바람대로 엄마를 내쫓은 형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형우 씨. 계속된 노크에도 아무 반응 없는 형호의 집. 집 앞에 서성이는 제작진에게 통장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네. 이 민방위 고지서 네. 전해줘야 되거든요. 아 예. 근데 통 볼 수가 없네요, 형호를. 이상합니다. 형호 나이 겨우 23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청년에게 민방위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군대 면제받은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민방위로 곧바로 편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형우가 군대가 면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나왔겠죠. 신체 조건이 미달되어 공익근무조차 수행할 수 없는 청년이어야 민방위로 편입됩니다. 체육대학을 다니고 소방대원을 준비하는 형호에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데요. 다음 날 좀처럼 만날 수 없는 형호를 찾아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영호 학생 때문에 저희가 잠깐 찾아왔는데요. 형우 지금 자퇴했는데 무슨 일이시죠? 집에서 며칠 전 자퇴를 했답니다. 건강상의 문제였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시력이요? 네,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거든요. 낮에도 많이는 안 보이는데 밤에는 거의 안 보인다고. 형우 어머님이 모르시는지는 잘 몰랐어요. 예. 생각보다 심각해 보이는 형호의 상태. 이제야 조금씩 의문이 풀리는데요. 형호는 술 취한 척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취기를 빌어 시력의 문제를 감추려 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 형호의 시력이 얼마나 나빠진 걸까요? 그날 밤 평소 형호가 다니는 길목에 정자 씨와 상국 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꾸 연기를 하더라고요 군대를. 그래서 난 제가 왜 저러나 그랬죠. 그래서 지가 뭐 체대 다니니까 무슨 꿈이 있어서 그러나 그랬더니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난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자기 눈이 불편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엄마한테 부담 주는 게 싫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드디어 형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빛이 밝은 곳에서는 잘 걷는 듯 하더니 거리가 어두워지자 발걸음이 흐트러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갈피를 못 잡는 형우. 카메라가 꽤 근접해서 지켜봤지만 시력을 완전히 잃은 듯 눈치조차 채지 못합니다. 형우! 형우야! 형우야! 어쩌다가 이랬어? 엄마의 목소리에 발걸음이 빨라진 형우. 갈피를 못 잡는가 싶더니 결국 찻길까지 나가버립니다. 아 정말 그만 좀 하라고요. 나가. 손 놔요. 손 치워요. 형우야, 너 이래서 그랬구나. 둘 다 정말 짜증나게 왜 이러냐고. 둘 다. 엄마랑 진작 상의를 했어야지. 왜 그 힘든 걸 혼자 감당하느라 그랬어? 아니 알면 뭐 어쩌려고. 알면은 짜증나게. 알면 어쩔 건데 뭐 도와줄 거라고. 손 놔. 손. 그래 알았어. 손 놔. 아저씨가 좀 데리고 가요. 아저씨가. 위험하니까. 아저씨랑 같이 가라고. 아저씨랑. 여전히 엄마를 밀어내기 바쁜 형우. 불행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사고를 계기로 소방대원이 되겠다 결심했던 형우. 그런데 2년 전 형우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야 서영우, 뭐야? 언제 왔어? 야 너 왜 그래? 눈에 뭐 꼈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여. 너 아까 내가 막 손인사할 때 너 그때도 못 봤어. 진짜? 손으로? 그래. 야 너 이상하다. 내일 나랑 병원 함께 가자. 그래야 되나? 가야 돼. 희한한 게 낮에는 잘 보이다가 멀쩡하게 보이다가 밤만 되면은 안 보이니까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잠도 잘 못 자고 하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친구가 이제 한번 좀 이상하다. 병원 가서 한번 검사 받아봐라.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친구와 함께 난생 처음 안과를 찾았던 형우. 그런데 됐습니다. 고기 드시고요. 낮에는 좀 어떠세요? 가끔 순간순간 사물이 안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잘 보이고 약간 옛날보다 시야각이 좁아진 것 같긴 해요. 환자분 같은 경우가 이제 망막세소 변성증이에요. 네? 그게 뭐예요? 눈에서 빛을 인식하는 세포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조금 있는 정도인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눈의 세포가 퇴행을 하고 있어요. 오른쪽 눈은 곧 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아주 극소수에서만 나타나는 질병이라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밤에만 잘 안 보이고 해서 야맹증 뭐 그런 거겠지 했으니까 오른쪽 눈이 실명될 것이다 했을 때 그럼 내 꿈은? 나는 소방대원 공무원 지금까지 시험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공부를 해왔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실명 소식을 들은 뒤 결석이 잦아졌던 형우. 인생의 큰 목표를 잃은 상실감은 생각보다 컸다고 합니다. 야, 수업 안 들을 거야? 들어가면 뭐하냐? 어차피 이제 할 것도 없어졌는데. 야, 소방관 되려고 체대온 거 아니잖아. 나 소방관 되려고 체대 온 거 맞거든? 집에는 얘기했냐? 길 가다가 제가 시각장애인 분을 한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눈이 안 보이는. 그래도 나는 왼쪽 눈은 보이잖아. 멀쩡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긍정적으로 해야겠다. 너무 자꾸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쪽 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올해 초 오른쪽 눈에 완전 실명을 선고받은 형우.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왼쪽 눈은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야간에는 조금씩 흐려지긴 하지만 그것만 빼면 괜찮아요. 이런 얘기하기 해서 좀 미안한데 왼쪽 눈도 퇴행이 좀 시작됐어요. 전에는 이런 말 없으셨잖아요.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좀 진행이 되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뭐 진행되는 속도는 오른쪽 눈이랑 비슷해서 한 2년 정도 걸릴 거예요. 가족분들한테 알리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네요. 여보세요? 아들, 어디야? 학교지. 왜? 오늘 어째 와? 엄마가 아들 해주려고 삼겹살 사놨는데. 나 술 약속 있어. 네가 무슨 술을 먹어? 너 술 안 먹잖아. 아, 그럴 일이 있어서 그래. 나 끊을게. 나 기다리지 마. 알았지? 제 병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뭐 밖에 나가면은 친구들한테나 뭐 학교에서나 더 밝은 척하고 웃고 그랬죠. 근데 그게 엄마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 10년 넘게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나이 50 넘으셨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까지 이제 눈먼 아들을 위해서 또 희생하라, 헌신해라 이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엄마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저는 바뀔 건 없다고 봐요. 저는 여기서 연을 끊고 엄마가 남은 인생, 엄마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지금 형호의 눈에는 엄마와 아저씨는 물론 거리의 모든 것이 흐릿한 점 몇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있었으면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하고 엄마랑 상의를 했어야지. 아니 얘기하면 뭐하고 상의하면 뭐해. 아니 얘기하면 그거 고쳐줄 거야? 상태가 악화되어 어두운 곳에서는 깜깜한 세상을 헤매야 하는 형호. 불 켜진 집 안으로 들어와서야 비로소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저씨랑 빨리 가. 엄마가 너 이런 거 보고 왔는데 어떻게 가니 지금? 내가 이럴까봐 엄마 나가라 그런 거야. 10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두고 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지금 아저씨 만났잖아. 아저씨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저씨하고 같이 가서 살라고. 더 이상 엄마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아들. 과연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형호가 홀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혹시 어제 어머니는 가셨어요? 네, 어제 아저씨랑 가라고 등 떠밀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형호가 침대에서 눈을 뜨지 못하는데요. 딱 떴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떡하나 그런 좀 무서운 게 있어요. 다행히 오늘은 아닌가 봅니다. 눈을 뜬 형호가 손수 아침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메뉴는 라면. 그런데 라면에 비해 끓는 물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지금 라면 물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제가 지금 물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좀 또렷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시력. 하루 중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형호의 시력이 얼마나 나빠진 것일까요?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인데 보통 6,000명 중에 1명이 걸리는 희귀병이에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좀 있는데 형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밤에는 좀 어떠세요? 밤에는 이제 시야가 흐려지니까 거의 이렇게 점들로밖에 안 보이고요. 솔직히 사실상 정상적인 활동은 지금 거의 불가능해요. 안타깝지만 지금처럼 세포 퇴행 속도가 빨리 진행되면 오래 넘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올해요? 예.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자꾸만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병원을 나온 형호가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아빠를 찾았는데요. 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잘 볼 수 있을 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아빠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꾹꾹 눈에 담아봅니다. 제가 아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엄마 혼자 남았어도 내가 아빠 대신해서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그게 미안한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형호. 하늘에 있는 아빠는 과연 정답을 갖고 있을까요? 그날 밤이 되어 또다시 어둠을 헤매는 형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아저씨하고 그냥 같이 가서 따로 살아.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가서 엄마 인생 살아 이제 남은 거. 네가 엄마 좀 도와줘. 어? 엄마가 사는 게 아니더라 진짜. 너 혼자 이러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엄마 좀 도와줘. 엄마 말 들어라. 엄마를 위해서. 나 갈게요. 눈먼 형호를 두고 자신의 인생을 살 자신이 없었던 정자 씨. 결국 엄마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형호의 혼자 해야 집에서는 되잖아. 살림 연습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스레인지 가보자. 엄마가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놨으니까 찾아봐. 너 이렇게 만지면 여기 위에 가스레인지 불 켜져 있었으면 너 여기 달궈져 있으면 너 손 딘다. 여기가 가스레인지 있는 데야.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더듬어야지. 찾았지? 자, 그걸 들고 온다. 오로지 손끝의 감각과 청각에 의존해야 하는 생활. 옳지. 눈을 사용하지 않는 생활이 이렇게 어려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막상 이렇게 가리고 하니까 어렵네요, 진짜. 살림 연습이 끝나고 보행 훈련에 들어간 형호. 온 신경을 동원하여 지팡이에서 전달되는 지형을 느껴보는데요. 제가 밤에 어두울 때 눈이 잘 안 보이긴 해도 좀 사물들이 점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될 거니까. 그래서 한 발 한 발 가는 게 좀 두려워요.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보통의 보행보다 몇 배는 힘들어 보이는 발걸음. 고된 연습이 야속할 만도 하지만 언젠가는 형호가 맞이하게 될 현실입니다. 해야죠. 힘들어도 그래야지 나중에 진짜 안 보이게 되면 그때 잘 살지. 지금부터 연습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드디어 마무리된 보행 연습. 안대를 풀어보는데 아유. 역시나 또렷한 엄마를 보는 데는 시간이 꽤나 필요합니다. 어이구, 세상이 보여? 아예 못 보게 되기 전에 좀 담아두려고. 엄마 이뻐? 그만큼. 우리 아들. 내일이 지나면 좀 더 흐릿해질 형호의 눈. 오늘 아들은 마음 가득 엄마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며칠 뒤 정자 씨를 다시 만난 곳은 한 보험사의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TM센터에서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뭐 여기는 나이 제한도 없고 또 학력도 크게 묻지 않고 그래서 저도 좀 새롭게 형우와 맞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운동을 왜 하시는 거예요? 아침을 좀 열심히 활기차게 한번 해볼까 해서. 아, 그러시는 거예요? 어울려요? 네네. 아들 형호와 함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는 정자 씨. 네, 고객님. 65세 이상이신 고객님이시기 때문에요. 제가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50을 넘긴 정자 씨에게 분명 쉽지 않은 도전. 사정을 아는 동료들은 그녀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무리 힘들기만 해도 우리 형우만큼 힘들겠어요? 내가 그거 생각하면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해야죠. 형호도 특별한 도전에 빠져 있었는데요. 새로운 목표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마라톤 한번 완주해보려고. 그래도 일단 아예 실명 되기 전에 꼭 완주해보고 싶어서. 지금 완주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좌절에서 또 다른 희망을 찾은 형호와 정자 씨.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하길 기대합니다.